안녕하세요. 이신규의 자가면역 이야기 이신규 한의사입니다. 여러분들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아시나요? 자가면역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 베체트병, 쇼그렌 증후군,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등 굉장히 여러가지 종류의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게 100명 중에 1명이 걸릴까 말까한 희귀 질환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아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특정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나서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가면역,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는 말이 아니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명도 생소한데 거기에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고 또 자가면역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더 무섭고 치료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자가면역 질환에서 자가라는 말은 빼고 면역 질환, 면역에 문제가 생긴 질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면역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면역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한방에서는 우리 몸을 한 국가와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면역은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대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세포나 조직들은 국가와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민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싸워야 할 군대가 평상시에 민간인들을 학살을 하고 다니는 상황, 그게 자가면역 질환의 상태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일, 즉 피하 식별이 잘 안 돼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테러와 범죄를 일으켜서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군대가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군대가 이제 출동을 해서 빨간 옷 입은 사람을 보면은 죽이거나 잡아와라 하게 되겠죠. 근데 막상 출동을 해서 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간 옷을 입고 범죄와 테러와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인 겁니다. 대부분 나라가 이런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는 갑작스러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사회 불안에 의해서 형성이 되죠.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불안정하고 치안이 안 좋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기 힘든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원래 착했던 사람들도 강도나 도둑, 또 테러리스트로 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나 조직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나 조직들도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지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계속 받았는데 제대로 풀지를 못하거나 굉장히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데 또 늦게 자고 또 과로, 과음, 과식 이런 무리한 생활 패턴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지속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세포나 조직들이 굉장히 좀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몸에 굉장히 무리가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은 몸에서 비정상적인 대사산물, 독소가 많이 생성이 되면서 그게 정상적인 세포나 조직들이 살기 힘들게 만들고요. 그런 상황들이 결국 면역 시스템과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충돌이 가볍게 끝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면 다행이지만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내전이나 끝없는 전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으로 발전이 되기 전에 우리 몸이 힘들다고 신호를 많이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몸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무리한 생활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이 이미 생겼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다 하면은 그동안의 내 생활 패턴이 어땠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내 몸을 너무 과도하게 쓰거나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고 반성을 일단 한 다음에, 반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 몸을 어떻게 보살펴주고 다시 사랑해줄지를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면역 시스템을 군대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가면역 질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쉽고 가볍게, 또 분명히 원인과
개선할 방법이 있는 하나의 질환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또 면역과 관련된 이야기나 일상생활에서 면역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면역이 건강해지는 그 날까지 이신규의 면역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